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나를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었다면요.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장 보러 나가면 꼭 들리는 재래시장 손에 익은 채소를 하나둘 고르면서 이건 건강에 좋지 많이 먹어야지 하며 장바구니에 담았던 순간들 말이에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나물 반찬 아침 식탁 위에 소박하게 올라오던 국거리 속 채소들. 우리에겐 그런 정겨운 채소들이 곧 건강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그런데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알려진 채소라도 어떤 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채소는 무조건 좋다는 믿음. 그 믿음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어느새 피부는 거칠어지고 위장은 더 무거워지고 몸은 쉽게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그런 채소들 중에서도 특히 노령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채소떼나다 하에 대해 천천히 정성껏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과 함께 실제 사례를 곁들여 살펴볼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저 채소 자주 먹는데 우리 어머니도 매일 챙겨 드시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무조건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랜 친구처럼 익숙한 채소들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볼 첫 번째 채소는 바로 여름이면 밥상에 자주 오르는 보랏빛 유혹입니다. 가지, 보랏빛 유혹 속의 진실. 어느 여름날 저녁 선풍기 바람이 느릿느릿 돌아가는 주방에서 어머니는 가지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위에 얹힌 보랏빛 가지 슬라이스. 그 위에 달걀물과 밀가루가 어우러지며 익어가는 향기. 식탁 한켠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 가지전을 올려 한 입 베어 물던 기억,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죠. 가지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여름 채소입니다. 칼로리도 낮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입맛 없을 때 한두 조각 집어먹기 딱 좋은 재료죠. 하지만 바로 이 가지가 자칫하면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 수분은 많지만 영양은 적은 채소. 가지는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물론 수분이 많다는 건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노화를 늦추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면서도 배만 부르게 하는 식재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피부 건강이나 면역력 유지가 중요한 노년기에는 이런 속빈 강정 같은 채소는 섭취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과 만나면 더 빠르게 산화되는 가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지가 기름과 함께 조리될 때 쉽게 산화된다는 점입니다. 가지는 기름을 쏙쏙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튀김이나 전 볶음으로 요리하면 금세 과도한 기름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이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면 트랜스 지방이나 활성산소가 생성될 수 있고 이는 혈관 건강은 물론 피부 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께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죠. 3. 가지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그렇다고 가지를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기름을 최소한으로 쓰는 찜이나 삶는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여러 채소와 함께 조리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고 반찬으로 드시더라도 하루 1, 2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가지에 레몬즙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부족한 항산화 성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어요. 4. 익숙함 속의 함정. 가지처럼 어릴 적부터 자주 접했던 채소일수록 이건 건강식이지 라고 무심코 믿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영양의 질과 조리법 그리고 섭취량까지 모두 고려해야 몸에 부담 없이 좋은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익숙함이 안전함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가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릴 적 어머니의 부엌이 떠오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밥상에서 자주 보이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또 다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콩나물. 싱싱하지 않으면 독. 새벽시장 골목 콩나물이 한가득 담긴 노란 바구니에서 김이 피어오르던 풍경. 비닐봉지에 한 움큼 담아오면 어머니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콩나물국을 끓이셨습니다. 콩나물 데치는 물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향, 그리고 국그릇 안에 가지런히 놓인 하얗고 노란 콩나물들. 우리에게 콩나물은 따뜻한 위로와도 같은 음식이었죠. 감기 기운이 있을 땐, 얼큰한 콩나물국 입맛 없을 땐, 참기름 넣은 콩나물 무침 가난하던 시절엔 한 줌의 콩나물로 한 끼를 푸짐하게 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숙한 콩나물이 노년기에 오히려 위험한 식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상하기 쉬운 구조 빠른 세균 번식. 콩나물은 수분이 많고 껍질이 얇아 조금만 온도가 높거나 보관이 길어져도 금방 상하게 됩니다. 특히 비닐에 담아두었을 경우 내부에 수분이 맺히고 그 안에서 세균이 급격히 번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식중독 원인 식품 1위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입니다. 어르신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상한 콩나물을 드셨을 경우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구토나 고열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날로 먹는 콩나물 더 위험하다. 비빔밥이나 냉채 요리에 자주 쓰이는 날콩나물 겉보기에는 싱싱하고 아삭해 보여도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리스테리아균이나 살모넬라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균이 심각한 장감염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콩나물에는 천연 독소인 레시틴, 렉틴. 이 소량 들어있는데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 이 성분이 장벽을 자극해 복통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건강하게 먹는 법. 콩나물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선한 콩나물을 바로 데쳐서 뜨거운 상태에서 조리하고 남은 것은 절대 상온에 두지 않고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 후 1, 2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물에 담가두는 것도 반드시 냉장 온도에서 짧게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무농약 콩나물을 선택하고 식초물에 살짝 담갔다가 헹구는 것도 세균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4. 익숙한 음식일수록 더 꼼꼼하게. 우리 세대에게 콩나물은 가난을 이겨낸 기억이고 어머니 손맛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방심하면 몸은 그만큼 더 취약해질 수 있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선도와 조리법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배가 됩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바라보고 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로운 식생활 아닐까요? 콩나물도 이렇게 보면 그저 만만한 반찬이 아니었죠. 그럼 이번에는 매일같이 먹는 우리의 소울푸드이자 건강식인 배추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추, 과도한 섭취는 갑상선의 영향. 추운 겨울 마당 한편에 놓인 김장 배추통이 떠오르시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에 김치 하나 척 얹어 먹던 그 한 입. 우리네 삶에서 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공기처럼 당연한 식재료였습니다. 된장국에도 전골에도 김치찌개에도 빠지지 않는 배추. 하지만 이 배추가 의외로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고이트로겐 성분. 배추를 포함한 일부 채소류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고이트로겐이 많아지면 피로감, 무기력, 체중 증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 사이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흔하기 때문에 배추류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발효식품이라 더 안전할 거라고요? 김치가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김치를 만드는 주재료가 바로 배추라는 점입니다. 물론 적당량의 김치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끼 식사마다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드신다면 결과적으로 배추 섭취량이 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판 김치의 경우 소금 함량이 높아 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지요. 3. 배추 섭취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하루 김치 섭취량은 작은 접시로 한두 젓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김치 외에 배추국, 배추십, 쌈 등도 포함해서 배추 섭취 총량을 고려해야 해요. 특히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사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생배추나 김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추를 익혀 먹으면 고이트로겐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배추국이나 찜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생으로 먹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4. 김치 없는 밥상 상상도 안 되시겠죠? 맞습니다. 김치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어머니의 손맛이고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노년기에는 균형 잡힌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자보다는 이 몸 상태에 이 시기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추처럼 익숙한 식재료도 이제는 내 몸에 맞게 다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때입니다. 김치를 줄이라고 하니 섭섭한 마음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다음 채소는 김치보다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샐러드나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샐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샐러리, 비타민보다 농약이 걱정. 요즘 마트나 백화점 야채 코너를 둘러보면 유럽산 허브 채소들 사이에서 길쭉하고 연두빛이 은은한 샐러리가 눈에 띕니다. 해독에 좋다더라, 혈압을 내려준다더라,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처음 장바구니에 담아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샐러리는 서양에서 건강 채소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스 샐러드 디톡스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 채소 생각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농약 잔류율 상위권 채소.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샐러리는 농약이 잘 씻기지 않고 껍질도 얇아 잔류 농약 비율이 매우 높은 채소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특히 수입산 샐러리의 경우 유통과 보관을 위해 살균제나 방부제가 더 강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 장기적인 독성 축적 위험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잔류 농약 성분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아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혹은 소화불량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2. 향과 식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샐러리는 특유의 향과 쓴맛이 있어 처음 먹는 분들에겐 소화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어르신이라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또한 섬유질이 단단해 씹는 데에도 힘이 들고 노년층의 치아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3.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그렇다고 샐러리를 완전히 멀리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하고 조리 방법만 잘 선택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무농약 또는 국내산 유기농 샐러리를 선택하세요. 생으로 먹기보다는 가볍게 데치거나 볶아 먹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샐러리 주스를 드신다면 한 잔 정도만 다른 과일과 함께 섞어 희석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샐러리를 꾸준히 먹고자 하신다면 한의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4. 건강 트렌드 모두에게 맞지는 않다. 최근엔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 채소는 무조건 먹어야 한다. 하루 한 잔이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는 식의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는 대부분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우리 몸은 세월에 따라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어릴 적엔 괜찮았던 것도 나이 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것이 내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건강식품도 결국 개인의 체질과 생활 방식에 맞춰야 진짜 건강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채소입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에 단골 손님 감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감자 잘못 보관하면 독으로 변한다. 비 오는 날이면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조림, 살짝 짭조름하게 조린 간장 양념에 잘 익은 감자가 입 안에서 스르르 무너지던 그 맛. 혹은 된장찌개에 큼직하게 들어간 감자 한 조각, 아버지께서 숟가락으로 으깨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죠. 감자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친근한 식재료입니다. 저렴하고 포만감이 높고 조리도 쉬워 어르신들께서도 자주 구입하시고 즐겨 드시지요. 그런데 이 감자도 잘못 보관하면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소. 감자는 생장 과정이나 보관 중 스트레스를 받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는 식물의 자가 방어 기전이지만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두통, 구토, 설사,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이 녹색을 띠거나 싹이 난 감자는 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위장과 신경계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섭취해도 급성 중독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감자도 실제로는 솔라닌이 서서히 축적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빛이 잘 드는 주방 창가나 싱크대 아래 서늘한 곳에 두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감자의 햇볕이 닿아 녹색 색소와 함께 독소가 형성될 수 있죠. 또한 싹이 아주 작게 나기 시작한 감자도 껍질을 깎으면 눈에 띄지 않아 무심코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안전하게 보관하고 먹는 법. 감자는 빛이 닿지 않는 종이봉투나 마른 천에 싸서 냉감소에 보관하세요. 싹이 났다면 그 부분은 넉넉히 도려내고 그래도 불안하면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가 녹색을 띈다면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또한 오래된 감자일수록 열을 충분히 가해서 익혀야 하며 삶거나 찌는 조리법이 기름을 많이 쓰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부담도 덜합니다. 4. 따뜻한 음식이 주는 위로. 그러나 감자는 때로는 찌개 속에서 때로는 반찬으로 우리에게 따뜻함과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뒤에 숨은 조용한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논영이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을 돌보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요.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채소 혹시 여러분도 자주 드시고 계셨나요?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조심해야 할 채소 어떠셨나요? 아마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늘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밥상에 올라오던 재료들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과 양, 그리고 내 몸의 상태입니다. 가지는 기름에 자주 부치지 말고 가볍게 쪄서 조금씩, 콩나물은 무조건 신선할 때 익혀서 바로 먹기, 배추는 김치든 생채든 지나치지 않게 갑상선에 유의하며 섭취, 샐러리는 생으로 먹기보단 익혀서 농약 없는 안전한 것만, 감자는 빛 없는 곳에 보관하고 싹난 건 절대 버리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음식은 약이다, 제때 먹는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보약 같은 음식들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을 뿐이지요. 이제 우리는 맛있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것, 익숙한 것보다 안전한 것을 고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도록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며 나도 저 채소 자주 먹는데 괜찮을까? 어머니가 매일 김치 드시는데 양을 줄여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 콘텐츠가 당신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의미일 거예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 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식생활 팁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언제나 응원합니다.